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측정기의 종류 및 특성, 그리고 측정을 할 때 발생하는 각종 오차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측정기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기초측정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에 올라와서 직접 측정기를 다뤄보지는 못했지만 오토콜리메터, 공구현미경, 1차원 높이 측정기 등등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는데, 그러한 측정기들이 어떤 종류로 구분이 되고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측정 방식 및 측정기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간 학습 목표이고요. 측정 방식, 측정기의 종류, 측정기의 특성, 그리고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측정과 검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개념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때는 측정을 한다라고 하고, 또 어떤 때는 검사를 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측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호환성을 공부하면서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측정이라는 것은 어떤 양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양과 비교를 해서, 비교라는 용어라 합니다. 비교해서 수치와 부호로 표시하는 일을 측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측정 결과는 포함된 단위의 수와 단위의 곱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어떤 양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이런 제품의 폭을 측정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양입니다. 이것을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X라는 것은 어떤 양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으로 사용하는 양이다 라는 것은 이 양이라는 것은 길이의 단위인 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X라는 양과 미터라는 양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를 표시를 하는 건데, 우리가 미터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측정에서 사용하기가 너무 큰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터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접두어를 사용을 해서 밀리미터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측정에서 단위를 특별히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밀리미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계 설계에서도 수치 뒤에 단위가 붙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X와 밀리미터를 비교하는 것이 여기서 측정이 됩니다. 만약에 측정 결과가 19.998mm 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 X라는 양 안에 1mm,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mm라고 한다면 1mm가 19만큼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0.9mm니까 0.1mm가 9개만큼, 0.01mm가 또 9개만큼, 그 다음에 0.001mm가 8개만큼,
이것은 다시 표현하면 0.001mm가 998개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수치가 19.998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포함된 단위의 수입니다. 이만큼이 1mm가 19만큼, 0.001mm가 998개만큼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의 곱하기 우리가 사용한 것은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터 해서 이것이 19.998mm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즉 측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양 사이에 단위로 사용되는 수치가 얼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검사라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양을 미리 정해둔 기준량과 비교해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을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서는 측정 결과가 아니고 이것이 검사 결과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이라는 판정을 합니다. 이 검사에는 한계 게이지라는 걸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요. 이것은 실제 값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고, 단지 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합격이다, 또는 이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합격이다, 그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치수 범위를 정해놓고 통과 측, 정지 측을 만들어서 검사하는 게이지를 한계 게이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고노 게이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게이지를 보시면 기준 치수가 25인데 이쪽은 플러스 9, 이쪽은 마이너스 4 마이크로메타로 지금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치수는 25.009mm가 되고, 여기 이 치수는 25에서 마이너스 4 마이크로메타니까 24.996mm가 됩니다. 즉, 이 제품의 공차는 25에서 플러스 0.009 마이너스 0.00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가공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제품이 25.009보다 더 크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통과를 하면 25.009보다 작게 가공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격입니다. 이쪽은 통과 측이 통과를 하면 합격이고요. 오른쪽으로 오면 하한 치수가 24.996이 됩니다. 그런데 24.996보다 더 이 지름이 24.996보다 더 적으면 이쪽을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하한 치수이기 때문에 이쪽이 정지측입니다. 그래서 24.996보다 작은 치수는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고, 25.009보다 큰 치수는 이쪽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고, 즉 통과 측에서는 통과를 해야 되고 정지 측에서는 정지를 할 경우에 합격이 되고요. 통과 측을 통과했는데 정지 측에서 또 통과를 했다든지, 아니면 통과 측을 통과하지 못했다든지 하면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오른쪽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에 마이너스 0.035 마이너스 0.6. 그러면 이 제품은 통과 측은 59.965가 되고 정지 측은 59.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게이지가 이렇게 가공이 될 텐데요. 지금 이 부분이 통과 측 59.965 이 부분이 정지 측 59.400. 그래서 어떤 제품이 통과 측과 정지 측, 통과 측을 고, 정지 측을 노라고 합니다. 통과 측을 통과하고 정지 측에서 정지하면 요 치수 사이에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합격이고, 통과 측에서 정지가 됐다면 상한 치수보다 더 크게 가공이 됐기 때문에 불합격이라는 뜻이고, 정지 측을 통과했다 그러면 최소 치수인 59.4보다 더 작기 때문에 불합격이고, 이런 식으로 통과 측과 정지 측을 이용해서 검사하는 방식을 한계 게이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측이 있고 노측이 있는데, 고측은 통과를 하고 노측에서는 정지했다. 이것은 합격입니다. 통과 측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지 측까지는 가지도 못하겠죠. 그래도 불합격입니다. 만약에 통과 측을 통과를 했는데 정지 측도 통과를 했다. 이것은 하한 치수보다 작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합격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 작다. 하한 치수보다 더 치수가 작다는 의미이고, 이것은 상한 치수보다 치수가 더 크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통과 측에서는 통과를 하고 정지 측에서는 정지를 해야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이것은 아주 예전에 대량 생산한 제품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검사를 할 때 많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이때는 이 게이지가 각각의 치수마다 따로 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여러 개의 게이지가 필요했습니다. 요즘은 자동화가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거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아주 유용하게 많이 쓰던 방식이고, 지금도 자동화 장치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측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정 방식에는 직접 측정, 간접 측정, 비교 측정, 절대 측정, 그리고 한계 게이지 방식. 이 한계 게이지 방식이라는 것은 방금 우리가 같이 얘기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측정 방법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을 해왔던 것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측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치수를 직접 재는 방식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메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주로 정반 측정 방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직접 측정은 정반 측정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직접 측정의 장점은 측정 범위가 넓고 측정물을 실제 직접 치수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량이 적고 종류가 많은 이런 제품을 측정하는 데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눈금을 잘못 읽기가 쉽고 측정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숙련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즉 개인 오차가 많이 난다는 또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간접 측정입니다. 간접 측정은 측정량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객의 양을 측정해서 그 측정값으로부터 계산에 의해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실습했던 더브테일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테이퍼를 측정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간접 측정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정반 위에 테이퍼를 올려놓고 이 각도를 측정하는데 각도를 직접 측정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롤러를 이용해서 A라는 값을 측정을 하고 또 여기에 H라는 높이를 갖는 계지블록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롤러를 놓고 B라는 값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롤러의 지름이 얼마인지를 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A와 B와 H와 지름 D를 가지고 세타를 계산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간접 측정 방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접 측정 방식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부위를 계산에 의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나 기어 등의 유효경 이런 것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이 됩니다. 단점으로는 계산 과정에서 수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존재한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효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름이죠. 근데 여기서 계산 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요즘은 계산을 컴퓨터에 수식을 입력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도 요즘은 거의 사라지고 있고요. 여기서 직접 측정이 불가능한 부분 여러분들 측정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요 홈 끝까지의 요 값을 재야 되는데 x는 사실 측정이 불가한 부분이죠.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롤러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D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계산에 의해서 산출해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비교 측정입니다. 비교 측정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기준량과 비교해서 측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게이지 블록을 이용해서 높이를 측정한다. 이런 것들이 비교 측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높이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또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전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또 공기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전부 비교 측정이 되겠습니다. 비교 측정의 장점이라고 하면 높은 정밀도의 측정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게이지를 비교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사용 범위가 넓다. 높은 정밀도. 그 다음에 사용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측정 범위가 좁고 제품의 치수를 직접 읽을 수 없다. 라는 단점이 있고, 또 반드시 표준 게이지가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점에서는 사용 범위가 넓다 그랬고, 단점에서는 측정 범위가 좁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반상에서 이런 게이지가 있으면 요 치수의 측정이 가능하고, 만약에 이런 게이지가 있으면 이만한 치수의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다 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기준 게이지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인디케이터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디케이터에 눈금이 있고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이 움직이는 양이 이 인디케이터가 움직이는 이 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니어 캘리퍼스는 150mm를 직접 측정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마이크로메타도 0에서 25 또는 25에서 50 해서 25mm를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케이터는 상대적으로 이 인디케이터 바늘이 움직이는 이 양이 측정 범위가 되는데 그것이 아주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측정 범위가 좁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절대 측정 방식인데요.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산업 현상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정의에 따라서 결정된 양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광파 간섭기를 가지고 게이지 블록을 치수한다든지 이러한 학술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그리고 가장 정밀한 측정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식을 근거로 해서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우리가 게이지 블록은 그러면 어떻게 검사를 하냐, 이런 것들이 바로 광파 간섭기라는 걸 이용해서 게이지 블록을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연구기관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한계 게이지 방식은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측정과 검사에서 설명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치수가 허용 한계 내에 있는가를 검사하는 방법, 대량 생산을 분업적으로 실시할 때 적당하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만 알 수가 있지 실제 측정 값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검사 치수마다 각각의 게이지가 필요하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의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직접 측정, 간접 측정, 비교 측정, 절대 측정, 한계 게이지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실습해왔던 것들이 이 중에서 어떤 방식에 해당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